둘 중에 누굴 뽑을 거야? 정치 아니지? 아니야. 뭐, 둘 중에 누구 뽑? 안녕하세요. 세상 모두를 초대하는 남자 초대맨입니다. 오늘 초대한 게스트는요. 안녕하세요. 저는 워크샵 추천 플랫폼 이너트립의 대표 김두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간략히 알기로는 워크샵을 진행하는 회사인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보통 이제 워크샵 생각을 하면 1박 2일로 어디 연수원을 가거나 그런 활동들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 이제 사이트에는 워크샵이라는 거를 그냥 기업 단체가 하는 활동으로 정의를 합니다. 이제 교육이라든지 단체 여행이라든지 단체 여가 체험이라든지 이렇게 직원들끼리 모여서 하는 모든 활동을 워크샵으로 정의를 하고, 적게는 5명부터 많게는 500명까지 또 가지각색의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계에서 이런 걸 발표할 때도 심사위원분들도 이런 좀 시장에 대해서 의심을 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근데 일단 기존 이제 워크샵 대행사들 같은 경우 한 회사를 한 고객으로 잡기 때문에 인원이 너무 적은 팀들은 하기 어려운 거죠. 신청할 데가 그쵸. 없게 되는 거구나.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근데 사실 팀 단위로 타켓을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SK라는 회사가 한 5명 정도의 단위로 팀을 분류를 하면은 SK만 해도 10,000개 정도 팀이 돼요. 그쵸? 10,000개? 예, 계열사까지 다 합치면 10,000개가 넘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5명도 할 수 있는 그런 워크샵이자 뭐 팀회식, 문화회식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서 공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런 움직임에 좀 고객들이 많이 맞춰서 유입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빵원, 무자본으로 사업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네. 그게 맞나요? 일단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초기에 이제 세팅을 하는데 한 20만 원 정도는 썼고요. 사업자 등록증을 낼 때도 돈을 좀 내야 되고, 또 통신 판매 후 신고를 할 때도 돈을 조금 내야 돼요. 그것도 안 쓰려 하면 사업 안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진짜 빵원은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진짜 빵원은 말이 안 되고 최대한 아끼려고 했죠. 이제 사실 좀 의지를 갖고 찾아보면 한 10만 원 정도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윅스라든지 아니면 식스샵 같은 그런 웹빌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한 달에 2, 3만 원 정도만 내면 그럴듯한 웹사이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 웹빌더 활용해서 홈페이지로 운영을 했고 매출 1억까지는 이 사이트 그대로 운영을 했습니다. 아 진짜요? 조금만 살펴보면 누구나 광고 세팅을 할 수 있어요. 네이버에 네이버 광고라고 검색하면 광고주 계정이 이렇게 떠요. 근데 거기서 그냥 광고주 계정만 만들고 충전을 하면 돼요. 자기 돈만큼. 5만 원이면 5만 원, 10만 원이면 10만 원. 있는 만큼만 넣고 그 도구라는 메뉴에 들어가면 자기가 원하는 그 키워드가 검색량이 한 달에 얼마나 되는지가 쫙 나와요. 한 클릭당 얼마의 세팅을 하면 한 달에 몇 번 클릭한다. 이런 통계 데이터가 그 안에 다 있어요. 와,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서 한 달에 한 1,000회 정도 사람들이 검색을 하니까 내가 이 정도 금액에 측정을 하면은 그래도 손님들이 유입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보는 거죠. 보다가 막상 돌렸는데 생각보다 유입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이렇다고 하면 조금 의심을 해보면서 계속 그런 키워드에 대한 단가들을 조정을 해야 되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광고 대행사에 이렇게 바로 위탁하기보다는 직접 이렇게 광고비를 태워보고 사람들이 어느 정도 클릭하는지를 보면서 이제 광고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파악하고 진행하면 좀 소정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매출로 지금의 회사까지 키워오신 건가요? 초기에는 이제 매출을 어떻게든 내는 데 집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매출이 어느 정도 난 후에는 이제 국가에서 정부 지원금을 받으면서 좀 특혜를 누렸습니다. 그 지원금이 혹시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되는지? 예를 들어 사실 이 지원 사업이라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좀 청년 고용을 위해서 이런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 좀 다양한 혜택들을 제공을 하는데, 이제 다 주는 건 아니고요. 투자 심사 과정을 거쳐서 좀 적합한 회사들한테만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받았던 지원금은 이제 관광공사에서 하는 뭐 공모전 같은 거였는데, 이때 저가 한 1,500만 원 정도. 1,500? 예. 그 다음 거부터는 액수가 훨씬 큽니다. 그래요? 예. 제가 매출을 한 2천만 원 정도 내니까 그 공모전에서 입상을 해서 1,500만 원 정도를 받았고 한 1억 정도까지 만드니까
5번 떨어졌던 지원 사업이 됐어요. 그러면 지원 사업 1억짜리 받으려면은 1억은 받아야 되는데라고 좀 절망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저희가 지원받았던 그 사업 같은 경우는 제조업 위주로 밀어주는 사업이어야 됐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형체가 없는 IT 서비스였고 그러려면은 뭔가 더 특별한 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매출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조금 높은 매출이 있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정부 지원을 골라서 지원을 하시면 돼요. 현재에도 그럼 지원을 받으세요? 이게 지원을 받고 안 받는다의 기준보다 자기가 찾아서 계속 사업 계획서를 내고 채택이 되면은 계속 받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5년 차까지는 지원 사업이 계속 있어요. 작은 규모로는 한 1,000만 원부터 크게는 1억 5천만 원짜리 지원 사업까지 굉장히 많이 있고, 사실 정부 기관에서 해주는 것들 말고 사기업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받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1억을 준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회사들이 몰리겠어요. 경쟁은 경쟁이고 최대한 될 것 같은 회사에 줄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 너무 좋은 아이템이 아니라 이제 내 앞에 있는 심사위원들을 설득을 해야 내가 지원금을 받고 다음 스텝으로 이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 정부 부처 기관에서 나오는 모든 지원 사업이 통합되어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제 K 스타트업이라는 사이트인데 영어로 K 그리고 영어로 스타트업. 그래서 검색을 해주시면은 초기 사업 준비하실 때는 웬만한 지원 사업은 거기 다 올라 있어요. 아직 창업을 시작하기 전 예비 창업자들을 위해 컨설팅도 해주고 공간 지원도 해주고 사업자 없이 아이템만 있고 매출 0원인 창업자들 대상으로 주는 지원 사업도 따로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데 창업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사업자 등록증은 절대 내지 마시고 예비 창업 패키지라는 거를 꼭 기다렸다가 지원해 보시길 바랍니다. 매년 1, 2월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4, 5천만 원 정도 받는 걸로. 근데 지금 얘기를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꼭 정부 기관에서 홍보를 하러 오신 것 같네요. 제가 너무 그렇게 좀 많은 지원금을 받으면서 사업을 운영을 했기 때문에 혹시 이제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저처럼 이런 좀 다양한 제도들을 이용해가지고 무사히 그런 어려운 시기를 그러면은 국가지원 사업에 좀 단점 같은 건 없나요? 단점도 많죠. 아마 앞부분만 보시면 저 뭐야 저 말도 아니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지원을 해보거나 간접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다시 안 하는 것도 많아요. 왜냐면 서류 작업이 너무 빡세요. 10만 원만 써도 다 증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제 1억을 받으면 나 차 사야지 막 이런 분들이 있는데 말도 안 되는 거고 정부가 바보가 아니에요. 네. 매출이 상승할 때 유리한 거지 매출 성장이 없으면 지원을 받지만 내 자비 쓰는 것도 한 2~3배로 늘어요. 어떤 지원 사업이나 거의 다 한 10% 자기 부담금이 있어요. 근데 이 자기 부담금은 이 지원 사업을 시작할 때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센터에 입금을 해야 돼요. 1억을 받으시면 1,000만 원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000만 원을 내고 1억을 쓸 때 나오는 부가세가 1,000만 원 정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가세도 내가 내야 돼요. 그럼 2,000만 원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원금을 크게 받으면 받을수록 내 돈도 많이 나가요. 그래서 이제 사업 자체가 매출이 아예 안 나오는 구조일 때는 자기 돈이 많지 않는 이상 지원 사업을 받았을 때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너트리 회사를 50억에 넘기라고 한다. 판다 vs 안 판다. 제가 한 10억이면 고민 안 했을 텐데 사실 50억? 50억. 솔직히 이거 솔직히 해야 되는 거죠. 그치? 지금 상황에서 지금 상황에서 50억 하면 판다. 근데 몰라. 아니 3년 후는 몰라. 왜냐면 이게 그치. 에너지를 내가 왜냐면 그 50억을 받아서 더 좋은 사업을 할 수 있잖아. 맞지. 이게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이거 솔직히 해야 되는 거지. 누구랑 일하고 싶어? 할 일은 다 하고 게임하다 걸린 직원 vs 야근하고도 할 일 다 못하는 직원. 일단 나 이게 운영을 해보면서 느낀 건데
아니 얘는 고민을 혼자 안 하고 말하면서 하네. 그래서 둘 중에 누구 선택해? 전자. 그 마음은 불편하겠지. 그래. 이유는? 일단 그래도 얘는 자기 할 일은 다 한 거잖아. 내 마음이 불편한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 업무를 잘 끝내느냐. 그거에 초점을 맞춰. 근데 나중에 이제 뭐 직원이 많아진다 하면은 문화까지 좀 신경을 써야겠지. 그렇겠지. 그러면 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안 되겠지만. 다음 사업 세미나를 발표하는데 발표 자료 깜빡하기 vs 발표 의상 깜빡하기. 발표 의상 깜빡. 왜냐 그거는 어떻게든 살릴 수가 있을 것 같아. 발표 자료가 없으면 끝이야. 아니 이 풀을 못 들어갈 수도 있어. 아 그래? 근데 발표 의상은 안 좋긴 하겠지만 약간 또라이 컨셉으로 아니 일단 시선을 끌잖아. 근데 추링이 입고 가서 발표를 진짜 잘한다 하면 다르게 보일 수도 있어. 근데 발표 자료를 깜빡하고 하면 그거는 그냥 그래서 나 무조건 후자. 이거 솔직히 해야 되는 거 같아. 그럼 본인처럼 스타트업 창업을 꿈꾸고 있는 사람들에게 해주실 말이 있나요? 저가 예전에 좀 창업을 시작하고 나서 이제 감명 깊게 읽은 한 글귀가 있는데 창업을 하기 위한 그 동기가 자기 내면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항상 동기부여 영상이 필요하다 하면은 창업을 안 하시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이제 시련과 고비가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한 1,000억 정도 매출을 하고 있는 그런 대표님들도 한 달에 2번은 회사에 토네이도가 온다. 그래서 나는 이 토네이도가 그냥 일상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내 외부적으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터지기 때문에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내면에서 컨트롤을 해야지 외부에서 어떤 거를 보거나 어떤 거를 들어도 해결해 주진 않아요. 온전히 본인의 몫이기 때문에 그런 뭔가 각오와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이겨낼 수 있는 동기가 계속해서 좀 생겨야 될 것 같아요. 본인의 꿈, 미래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솔직한 마음으로는 저는 어떤 모습인지 잘 모르겠고 일단 사업적으로 봤을 때 매년 2배씩 성장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는 3억을 했고 올해는 2배 조금 더 해서 왜냐면 작년 수치가 적으니까 10억을 하고 그 후부터 이제 매년 2배씩 회사가 성장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지금은 거의 회사 목표가 제 개인의 목표랑 좀 동일시되는 상황. 지금은 이게 그냥 인생인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무자본으로 아이디어 창업 그리고 3년 동안 승승장구하고 있는 김두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